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 받는 시간이겠습니다. 물론 질문에 답변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질문이 이제 와 있는 거 보면은 중학생 딸 둘이 너무 셈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학생이니까 연년생일 수도 있고 뭐 2살 차이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앞으로 괜찮을지 걱정이 되네요. 아유, 뭐 서로 이게 서로 셈이 많으면 경쟁도 되는 거니까 좋게 잘 부모님께서 유도를 해주시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나이 차이가 가면은 근데 이게 선의적으로 경쟁심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차별 대우를 해줬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집 보면은 이게 이제 언니 동생이니까 자매니까 언니한테 너무 애정을 한쪽으로 쏠리게 했다든지 또는 동생만 사랑했다든지 이게 한쪽 눈에 볼 때는 아이 남의 떡이 뭐 내 떡보다 커 보인다고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는 서로 셈을 내고 질투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시기와 질투는 생존 본능이 아니냐. 시기와 질투는 생존 본능,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질투가 처음 나타나는 그 시기가 대개 이제 동생을 가졌던 시기라 그래요. 그 엄마 젖을 먹고 사랑을 받고 있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나도 갓난아기인데 동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걔를 위하고 안고 있고 맨날 젖을 주고 맨날 이게 안고 앉았으니까 내 사랑은 끝났나 생각하고 저건 그게 이제 원수지간에 보고 질투가 생기고 셈이 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그런 사상이 이제 배가 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시기 질투가 가장 심했던 예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라 때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라 때 화랑도가 있기 전에 그 화랑도의 뿌리라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원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원화, 으뜸원자 꽃화자 원화 제도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원화라는 여인네를 두고 그 밑에 남자들을 휘하에 두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제목거리를 키워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원화. 근데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사실로 신라 진흥왕의 진흥왕 순수비에도 이런 사실들이 나온다 그래요. 삼국사기에도 물론 있고 삼국유사에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효도 우에 거기다 나라에 충성하고 신의를 지키를 가르침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300~400명을 뽑고 그 우두머리에 남자를 두는 게 아니라 여자를 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로 원하로 뽑힌 사람이 남모하고 준정, 남모라고 하는 여인과 준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 역할까지 담당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하나만 했으면 또 모르는데 둘을 뽑아놓으니까 두 여인이 서로 시기 질투를 해서 준정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모에게 질투심에 복받쳐서 술을 잔뜩 먹여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질투심에 이게 이제 본보기처럼 얘기가 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원화가 해체되고 화랑이란 제도로 계승을 했다. 화랑 얘기가 나오면은 이 원화란 얘기가 쫓아나와요. 그래서 화랑도 그러면 화랑도의 화랑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그 밑에 수많은 낭도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라시대 불교가 국교니까 승려를 스님을 한 사람으로 이제 자문위원을 스님으로 모셔놓고 거기다 종교적인 자문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그 지도를 스님에게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옛날 얘기에 시기 질투 그러면은 원하 신라 시대 원하 제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 대표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한의사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올렸냐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이제 부모들이 유별나기 때문에 유명 학원을 보내며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1등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어린이를 데리고 학원을 다녔는데 학교도 가고 학원을 데리고 다녔는데 1등이 못하면은 가끔 시험을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을 못하면 두통이 생겨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땅바닥에 뒹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참다 못해서 견디다 못해서 한의원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심이 선의 학교에서의 경쟁심이 질투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애를 환자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이제 한의원 원장이 자기 병원에 찾아왔던 환자의 실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시기 질투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냐? 여러분 가끔 생각해요. 놀부 들지야, 놀부. 놀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여튼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서 질투와 시기심, 그건 어떤 거냐?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제 펼쳐나가려고 그래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3자 관계가 있는 거예요. 3가지 관계가 거기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인식한 이후 일어나며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고 소유하는 것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목적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하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심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심은 두 사람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까 질투심은 세 사람의 관계고, 3자 관계고, 시기심은 2자 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대상의 부분 대상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게 이제 대상의 소유물과 자질을 파괴하는 걸, 대상이 하나니까 이렇게 파괴하고 이거를 못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이제 질투심에서 자기가 주체로 느껴지니까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랑을 경쟁자에 빼앗기자 그런 위험을 느꼈을 때 나타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다못해 이제 목숨도 내거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은 본인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이제 사랑에서 얘기하면 정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앗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이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심은 생에 태어난 초기에 어머니 젖을 가지고 수육에 젖을 먹는 시기에 수육에 경험했던 독점적 관계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요게 시기심에서 반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하는 게 여기 지금 2011년 4월 30일에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났던 걸 하나 소개해 보면요. 시기 질투 지수가 있어요. 또 별 희한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잘할 때 부럽다. 시기 질투가 난다. 한국은 74%의 사람들이 여기에 응답을 해요. 그 다음 중국은 68%, 일본은 6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시기 질투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다. 그러니까 74%, 중국 68%, 일본 61%. 그러니까 동양 3국에서 우리가 제일 최고인데, 그런데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을 이룬 배경은 한국의 질투심이 큰 몫을 했다. 심지어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앞서섰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야 된다 그죠. 하다면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연습으로 가위바위보 해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일 축구전 봐요. 이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만큼. 그게 우리나라 고속 성장을 이룬 배경이 됐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경쟁 위주의 교육 체제가 근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좁다 보고 자원이 적고 나라는 좁고 사람 많으니까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자연 환경이 국토는 좁고 자원은 부족하고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바뀌고 3년이 바다를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봄에 씨앗 못 뿌리면은 가을에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빨리빨리 문화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경쟁심으로는 좋은데 그 조금 발전된 시기, 질투심이 우리나라 사람 많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원인이 옆에 누가 뭐하고 사는지 옆에 누가 뭐라고 사는지 잘 보이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잖아.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잘 없죠. 누가 만나 아니 어디 가세요? 다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생각하면 아니 남이 어디 가든지 왜 챙기느냐 그지. 길에 사람들은 아니 어디 가세요? 물어봐. 그냥 어디면 좋은 거 있느냐. 경쟁심이 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디 좋은 거 있으면 나도 가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어디 잘못된 거 있으면 가지 말으라니 말릴 수도 있지만은 그 옆에 누가 뭐하고 사는지 서로 잘 아는 환경에서 산다. 그럼 이게 이제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에는 인종마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자동차가 없으면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기서만 본데 우리는 전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고 걱정이 되게 마련이에요. 옆집에서 자동차 바꿨다면 우리도 바꿔야 되고 옆집 세탁기 새로 바꿨으면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뻔히 알게 되니까 이제 이웃 사람이 서로 왕래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빤히 보는 입장이니까 나는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쟁심이 많아지고 질투심이 많아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우리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환경에 옆집에서 애를 중학교는 우리도 보내고 고등학교는 보내고 유학 보내면 우리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발전된 하나의 단계로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보세요. 축구샵 할 때 아니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월드컵 축구하더니 예구가 경기하면 저 광장이든지 운동장에 그 추운 겨울에도 모여가지고 큰 화면 앞에 모여서 붉은 악만이요. 짝짝짝 치고 대한민국. 이게 전 세계로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 했을 때 보세요. 그 선수들이 이제 자기 팀은 손흥민이고 무슨 뭐 전부 이제 선수들이 애국 나와. 공항까지 쫓아나가서 잘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오면 어떻게 알고는 공항에 수천 명이 나가잖아요. 그냥 감독까지 바뀐다니 감독 나가는데 당연히 16강 올라서 수고했다 쫓아나고 이렇게 함께 하는 문화. 공동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잘했으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많이 발전이 됐다. 그런 이런 얘기는 참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얘기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어린이들이 이제 질투심을 일으키잖아요. 애들이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공부하면 제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언니가 상 타면 나도 상 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질투심을 비유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어린이들의 동생에 대한 질투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높으냐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걸 내가 자료를 빼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마치 어린이들이 질투심을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떠냐. 비유가 하여튼 기가 막히게 나와서 내가 이걸 적어가지고 왔어요. 바람핀 남편이 내 연녀를 내 집으로 들이는 것과 같다. 바람피는 남편이 부인하고 같이 사는 집에 그 내 연녀를 집에 끄디는 것과 똑같은 그런 우라가 치미는 그런 질투심이 난대요. 애들의 질투심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계기로 됐다는 그 얘기가 되는데 요거를 잘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그러면 바로 지금 배낭간에 뚱따처럼 지금 나타난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질투심에 대한 것이
미국의 최고의 이제 그 영가를 볼 수 있는 영매라고 그래요. 그 이제 에드가 게이시라는 분이세요. 1877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질투심에 대한 것을 얘기를 많이 해놔, 책에도 많이 써놨는데, 여기에서 1901년부터 1944년까지 43년 동안을 14,000여 가지를 그 최면에 걸게서 전생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람 피고 경쟁하고 이런 게 전생의 원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계시가. 그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질투심이 나는 이 원인을 더 깊이 들어가면 사회에서 일반사에 얘기 못하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전생의 얘기를 하니까 전생의 경쟁자의 입장이었었다든지 전생에 그런 입장이었으면 이 생에 와서 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전생에 의좋은 형제로 살았는데 이 생에서 만났다. 직장 동료로 만났다. 그러면 질투심이 크게 나지 않, 도와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생의 원인이 그만큼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 에드가 게이시가 43년 동안 3만 명의 환자를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게 제 지금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전생의 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불교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인연을 잘 만들어 가라. 인연을 만들어 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연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중생연 인연, 법연 또는 무연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 우리끼리 가족끼리 한 동네 사람, 한 종친, 동문, 지연, 학연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법연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불교 도리로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그래야 네가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 시기심에서 벗어나고 좀 더 요걸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연자비를 얘기해요. 무연자비. 너희들이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잘 보살펴라. 내 분신이라고 생각해라. 네 집 앞에는 나무도, 네 집 앞을 흐르는 개울도, 그 개울 속에 사는 송사리도, 네 지붕을 나는 참새도 전부 네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라. 그것들이 잘못되면 너도 잘못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 끼리끼리 문화에서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넓게 봐라. 그럼 보세요 지금요. 그 얘기가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통용이 되는 게 뭐냐. BTS라든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라든지 나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보면요 희한한 뭐 어떤 눈물이 글썽거려져요. 저 노르웨이, 덴마크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 아리랑을 이렇게 불러줘요. 광장에서 불러요. 그럼 그들도 우리하고 틀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그냥 장구도 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아리랑을 같이 합창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아리랑을 떼창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부르는 아리랑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가 그 사람들로 같이 부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봐가지고 과연 질투, 경쟁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집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중심국가 된다는 생각하고 많이 발전됐다는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육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 도움을 받아가며 또 참전까지 해줘서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16개의 나라 사람들이라서 목숨을 바쳐가며 우리나라를 유엔군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우리가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 문화를 넓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지금 국산이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렇고 외국에서 그렇고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질투만 하고 경쟁만 해서 되겠냐? 일본하고 자꾸 경쟁만 해서 되겠냐? 일본은 사람 대할 때 우리가 큰 집처럼 큰 집의 역할을 해자.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문물이 전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 그만큼 세계 2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조성하며 번창했던 나라지.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약간 세택에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큰 집이란 생각에서 그 사람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으로 갔을 때 우리는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질투를, 경쟁을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처님의 사랑, 자비로 가는 길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 질문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동기는 그런 시기심,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하다못해 1번하고 연습을 하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그런 사상으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모두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넓은 사랑, 자비심으로 세계 모든 사람을 안아줄 때 대한민국의 전 세계 중심이 되고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1등 국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바로 부처님의 우리의 가르침의 원동력이고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기 질투는 하지 말고 정당한 경쟁심을 나와야 경쟁심도 거기서 벗어나서 심지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참 배우는 게 참 많다고 봐요. 우리는 서로 상대방하고 축구 시합할 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은 다른 사람을 안 해도 손흥민은 전부 상대편 선수를 전부 안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사랑 아니냐. 그게 바로 자비심 아니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서로 태클을 하되 시합적인 태클을 하되 상대편을 다치지 않게 하라. 왜? 그런 얘기나 자기들은 동업자라는 건 동업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사는 우리 모두는 전부 60억, 70억 인구 모자 전부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전부 보듬어 줄 때 우리는 존경받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을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외우고 이 시간을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불로살미 차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성 감사합니다.